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하루 만에 수도 키예프에 진입했습니다. 당장이라도 함락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야말로 거침없는 진격입니다. 체르노빌 원전도 장악을 했고 주요 군사시설도 정밀 타격해서 무력화시켰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돈바스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게 선명하게 입증됐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침공 상황을 임소정 기자가 정리합니다. 러시아군의 진격이 수도 키예프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양국 군대는 키예프시 북부에서 맞붙었습니다. 시 북부의 오볼론스키 지역에서는 소총 소리가 들렸고 도심에서도 큰 폭발음이 감지됐습니다. As we are talking, just before you came to me, there's been a barrage of exchanges. It seems like small arms fire, possibly artillery or tank shelling as well, just a short distance from here. 우크라이나군은 키예프 북부 다리까지 폭파하면서 방어에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시민들에게 병력 이동 상황을 알려달라며 화염병을 던져서라도 저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키예프 진입에 앞서 러시아군은 체르노빌을 점령했습니다. 시설 직원들을 인질로 잡았고 여전히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는 원자로도 손에 넣었습니다. Радиоактивный фон в районе С в норме. Персонал станции продолжает обслуживать объекты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в штатном режиме и отслеживает радиоактивную обстановку.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군시설 83곳을 정밀 타격해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정규군 수가 우크라이나군의 최소 3배가량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결사항전을 촉구했습니다. Ми вже видаємо зброю і будемо видавати для захисту нашої землі всім бажаючим. 어제 북쪽의 벨라루스 국경, 남쪽의 크림반도, 동쪽의 돈바스 지역으로 진입한 러시아군은 오늘 지상전을 확대해 나가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동시다발 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수도 키예프 공격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키예프에서 130km 떨어진 체르노빌을 점령하고 내려와서 키예프시에 진입했고 현재 시 외곽에서 교전 중입니다. 우크라이나로선 키예프를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느냐에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사상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식 발표한 사상자가 400명이 넘는데요. 러시아는 군사시설만 정밀 타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끝내 민간인도 숨지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영 기자입니다. 전투기는 이미 우크라이나 영공을 장악했습니다. 폭격은 민가에도 가해졌습니다. 전투기는 가정집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공습에 살기 위해 몸을 숨깁니다. 아이는 놀라 울음을 터뜨립니다. 새벽 기습 폭격은 수도 키예프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에도 쏟아졌습니다. 폭격으로 부서지는 집에서 비명을 지르며 빠져나왔습니다. 4 or 4:15, my mother screaming, wake up, wake up. I'm waking, all in the dust, screaming. 파괴된 자동차와 깨진 유리창, 땅에 박힌 미사일 자국은 폭격의 흔적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소녀도 이 미사일 폭격에 희생됐습니다. 학교에도, 창고에도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군사시설만 공격하겠다는 러시아의 주장과 달리 우크라이나 전역의 민가 지역에 무차별 폭격이 잇따랐습니다. 시민들은 죽음의 공포를 피해 달리고 살 곳을 찾아 숨어들었습니다. Не хочу, чтобы я умирала. Хочу, чтобы быстрее это все закончилось. 버텨야 하는 사람들은 약국과 마트에서 줄을 길게 들어섰습니다. 살 수 있는 건 이미 거의 동이 났습니다. 남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겠다며 총기 가게 앞에 줄을 길게 들어섰습니다. захищаємося, і ми не нападаємо. Це наша земля, і ми будемо до останнього воювати. 전쟁은 수도 키예프까지 다다랐고 탈출하려는 사람들은 다급합니다. Mam dziecko po tamtej stronie. To jest coś niepojęte i nie wiem, jak ja mam to dziecko teraz zabrać. Nie mam paszportu, mam tylko 공습 첫날이 지나고 정부가 밝힌 사망자만 137명, 부상자는 300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민간인도 많았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네, 러시아가 점령할지 우크라이나가 막아낼지 수도 키예프는 이제 교전 상황입니다.
탈출 못한 시민들은 폭격을 피해서 지하철역에 숨고 있습니다. 한 키예프 시민이 그 상황을 영상과 목소리로 MBC에 전해왔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키예프시 중심에 사는 레비츠카 씨가 찍어 전해준 화면입니다. 한 손에 지팡이를 든 여성이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깁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피신하고 있습니다. 반쯤 열린 철문 안에는 수십 명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아이들은 찬바닥에 담요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На самом деле тут прохладно. Люди с собой взяли одеяло. Я не брала с собой еду, потому что я очень быстро бежала. 레비츠카 씨가 사는 곳은 키예프의 한 중심. 아직 직접적인 폭격은 없지만 이미 가까운 곳에서 공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Я быстро проснулась, и я была в шоке. Но это не первая ракета. Вчера тоже начали атаку на нас. И тоже в 5 утра тогда был сбит самолет. Мы сбили вражеский самолет, который влетел. 대피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왔고 레비츠카 씨는 집 근처 주차장으로 피해서 저희와 통화를 했습니다. Ну, сейчас не видно, потому что я отошла в маленькое место, но я думаю, что... Ну, мне сложно посчитать, но я думаю, что людей до 100, есть. 나라 전역에서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생명을 보장받을 곳은 지하뿐입니다. 사람들이 몰려 내려가는 곳은 지하철 승강장. 어른, 아이, 노인들이 모두 빼곡합니다. 불이 꺼진 지하철은 만원입니다. 지하철은 이미 운행이 중단된 채 방공호로 쓰이고 있습니다. And I cannot believe it's happening really. I just hope that some people in Russia may see this and just stand against the Putin and the war.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8살에서 60살 사이 남자들에게 총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Но очень многие сами идут, записываются и сами хотят защитить нашу страну. 도시에 남는 아버지는 어린 딸을 버스에 태워 멀리 피신시킵니다. 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아빠는 울고 아빠와 헤어지는 이유를 아는지 알 수 없는 딸도 아빠를 따라 웁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네, 수도 키예프를 탈출하려는 이 긴 차량 행렬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공포감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천신만고 끝에 러시아의 공격망을 벗어나 국경을 넘어온 한국 교민을 MBC가 만났습니다. 이 소식은 임경아 기자입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우리 교민 중 처음으로 육로를 통해 폴란드 국경을 빠져나온 교민 A씨.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브에서 산길을 타고 2시간 만에 메디카 국경 검문소에 도착했지만 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차량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차들도 너무 많고 도로에서부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검사하는 데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었고요. 국경을 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대사관 임시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한 뒤에야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평소 1시간이면 되는 거리를 6시간이나 걸린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내일 상황을 알아보고서 이제 다시 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사관 측에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봐라. 그는 공습 현장의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급격한 공포가 닥쳐왔고 무조건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너무 무섭기 때문에 빨리 가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났었고요. 그냥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김도순 씨 가족이 수도 키예프를 떠난 건 러시아 침공 직후. 항공편이 취소돼 차를 타고 탈출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피난 행렬이 몰린 데다 도로 곳곳에 임시 검문소가 들어서면서 좀처럼 속도가 나질 않았습니다. 바리케이드 쳐가지고 경찰들이 수상한 차량들 다 신분 검사하고 그런 구간들이 있다 보니까 정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주유소마다 긴 줄이 늘어섰다고 김 씨는 전했습니다. 주유소도 차량이 작게는 한 30-40m, 거의 많이는 한 100m 정도 줄을 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모든 구간이 똑같네요, 보니까. 김 씨 가족은 차에서 꼬박 하루를 넘겼습니다. 오늘 오전 크라키베츠 검문소 1km 앞까지 도착했지만 아직 국경을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출국을 희망한 우리 국민 36명이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철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잔류 뜻을 밝힌 교민 20여 명에 대해서는 출국을 권하는 동시에 정전, 통신 두절 등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러시아군이 동남북 3면으로 진격하다 보니 피난민 행렬은 서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럽으로 가는 다리 폴란드입니다. 실제 폴란드 국경에는 피난민 행렬이 끝없이 밀려오고 있다는데요. 현장을 연결합니다. 자, 이용주 특파원,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몰려오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하루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메디카 검문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른 아침부터 검문소 앞엔 피난민들을 마중 나온 가족과 지인들로 붐볐는데요. 제가 방금 전까진 검문소 앞에 있었는데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통신이 불안정해 검문소 아래 여기 진입로까지 내려왔습니다. 검문소까지 가는 도로에서 경찰이 신원 확인을 3차례나 할 정도로 검문 검색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새벽 침공에 놀라 급히 길을 떠난 사람들로 검문소는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It's horrible when you read the news and Russia just keeps attacking and I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next. So I'm actually in constant stress. 험난했던 피난길에 지쳐 보였습니다. 급히 챙겨온 건 커다란 짐가방과 생수병이 고작입니다. Shattered, not for myself, I don't care about my own safety. I care about Ukraine. 그나마 짐을 챙긴 건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새벽 포격 소리에 정신없이 몸만 겨우 국경을 빠져나온 피난민도 있었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어 눈앞이 캄캄하다고 호소합니다. I just go by, there are two ways to cross the border. I left everything in my car and terrified. 8살, 아직 어린 동생의 손을 잡고 우크라이나를 빠져나온 21살 티아나도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Sad, angry, frustrated. Depression. 검문소 한켠에서 빵과 물을 나눠주고 있는 우크라이나 청년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살고 있는 이들은 동포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500km 떨어진 이곳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Mam bardzo dużo rodziny na Ukrainie, którym by chciałam pomóc, a nie mogę. To chociaż tu pomogę tym ludziom, którzy przyjeżdżają. 반면 피난 행렬과 반대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조국을 지키겠다며 국가 동원령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Оборонять Україну. Не боїмося. Не боїмося.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러시아의 침공 이후 피난길에 오른 우크라이나인은 약 10만 명입니다. 어제 하루 폴란드로 넘어온 피난민은 전날보다 2배 늘어난 15,00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폴란드는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코로나 음성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저희 MBC는 취재진을 한 팀 더 급파했습니다. 취재진이 이곳 국경도시 푸셰미실까지 오는 길목을 살펴보니 곳곳에서 몰려든 피난민들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홍희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맞닿은 폴란드 국경도시 푸셰미실. 중앙역은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실은 기차들이 도착하면서 임시 대기소로 변했습니다. 역사 안에 임시 침상까지 마련됐고 간단히 음식과 생필품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багато готелів, багато людей і нема місця. 주유소에는 긴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전쟁으로 기름 공급이 부족해질까 불안해진 마음에 나선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До другого 사모호도. Так, для żony do samochodu. 고국에 있는 가족을 데리러 가기 위해 급히 기름을 넣으러 온 우크라이나인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Вратимся в Україну. Да, залишив працю з жоною і вратимся в Україну, бо там заставили сім'ю, дитятку, wszystko. Мусимо вратитися. А як? Пан себе не вручить? 밤 9시를 훌쩍 넘긴 늦은 시간인데도 보시는 것처럼 주유를 하려는 차량들이 길게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오가는 항공편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This moment is not possible.
폴란드는 100만 명가량의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넘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국경 인근에 임시시설 9곳을 마련하고 식사와 숙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에서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네, 러시아군의 침공 속도나 규모, 특히 지역을 볼 때 돈바스 주민 보호가 전부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럼 진짜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의 이 현 정권을 무너뜨리고 친러시아 정권을 세우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권희진 기자가 전망합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적대 행위를 멈추기 위한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Сьогодні ми чули з Москви, що вони таки хочуть говорит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이 무기를 내려놓고 저항을 멈추면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와 고위급 협상을 희망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전쟁을 선언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나치 세력을 축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защищая нашу общую родину, чтобы сегодняшние неонацисты захватили власть. 러시아는 2014년 마이단 혁명을 계기로 집권한 친서방 정권을 줄곧 나치 세력이라고 규정해 왔습니다. 나치 세력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러시아가 현재의 친서방 젤렌스키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За наявною у нас інформацією, ворог позначив мене як ціль номер 1. 광활한 영토를 가진 우크라이나를 지배하려면 정권 교체 말고는 별다른 해법이 없기도 합니다. 지도부 교체죠. 레짐 체인지죠. 그 4천만 명의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영토를 어떻게 완전하게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달 영국 정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려 한다며 친러 정치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가 친러 정치인들을 소집해 친러시아 의회를 구성하려 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군사시설을 제거해 비무장화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군사력이 제거된 우크라이나에 친러시아 정부를 세운 뒤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제재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겪어보지 못한 제재가 될 거라는 장담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는데 이렇게는 푸틴을 막을 수 없다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서서 푸틴을 침략자라고 칭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제재안을 밝히며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America stands up to bullies. We stand up for freedom. This is who we are. 러시아의 침공을 묵인할 수 없다며 수출 통제와 금융 제재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첨단 기술 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해 IT와 항공우주 등 러시아 산업 전반에 타격을 가하고 또 국제 금융시장에서 러시아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외환 거래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 등도 금융기관 제재에 동참하면서 러시아는 무역대금 결제 등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제재로 꼽혔던 국제금융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퇴출하는 제재는 포함되지 않았고 러시아 주력 수출 분야인 에너지 부분은 제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푸틴 개인에 대한 제재도 없었습니다. Is that a step that you're prepared to take? And if It's not a bluff, it's on the table. sanctioning President Putin? Yes. Why not sanction him today, sir? Why not sanction him today, sir? 겪어보지 못한 제재가 될 거라는 앞선 경고에는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This is going to take time. It's not going to occur. He's going to say, oh my God, these sanctions are coming. I'm going to stand down. 바이든은 독일에 7천 명을 추가 파병한다고 했는데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로의 직접 파병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곳에선 미국이 왜 우크라이나 문제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냐, 국제 유가만 올라 물가 상승만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습니다. 이런 여론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전면적인 제재에 나서기는 어려울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시위가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렬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50개 넘는 도시에서 전쟁을 멈추라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러시아 경찰은 이들을 강제 진압하고 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광장을 꽉 채운 사람들이 전쟁을 멈추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푸틴만 전쟁을 원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선 사람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당사국인 러시아에서 대규모 반전 시위가 열렸습니다. Потому что мы считаем, что все конфликты должны решаться мирным путем, без применения насилия в чью-либо сторону. 러시아 경찰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시위 참가자들을 대거 체포했습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51개 도시에서 1,400명이 체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반전 시위는 미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 멕시코, 레바논 등 전 세계에서 이어졌습니다. I'm here to show my support for Ukraine. As the world, we need to react, and it's really important to show that they are not alone in this, that the world stands behind them. 한국에 새로 부임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의 침공은 영토 보전이라는 국제안보 구조를 훼손하는 짓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Stop Putin, isolate Russia, sever all ties, kick Russia out of everywhere. Stand with Ukraine.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 독립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 동참할 것이며 여타 제재 조치 참여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또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규탄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자, 이번엔 조금 전 끝난 TV 토론 관련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윤석열, 안철수 두 야권 후보의 단일화 여부를 두고 끝났다, 아직 노력 중이다, 하지 말라, 후보들 사이에서 밀고 당기기가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오늘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상대가 몸통이라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김민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를 공개 질문한 건 심상정 후보였습니다. 이게 굴복이고 저는 강요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금 양당 단일화가 아직 열려 있습니까? 안철수,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선명하게 갈렸습니다. 지금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적극 만류하며 경계했습니다. 꼭 단일화해서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눌러앉힌 다음에 조건을 걸어서 같이 한다, 이런 거 사실은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논란이 이어지자 안 후보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경선을 하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시면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주도권 토론에 들어서자마자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까지 꺼냈습니다. 제가 몸통이면 제가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관용 카드로 제가 초밥을 먹었습니까? 어떻게 몸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수사 제외 의혹과 김만배 녹취록에 윤석열 후보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며 몸통은 윤 후보라고 판박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익 본 거, 아버지 집 팔고 이익 받지 않습니까? 이미 다 수사해놓고 왜 봐주셨어요?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의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을 자신에게 질문하는 윤 후보에게 이렇게 견제했고, 그건 제가 여쭤보실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에겐 판넬까지 준비해 과거 현안에 대한 입장 변화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이 바뀐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차 토론도 후보 간 의혹 공방과 견제는 여전했지만 지난 1차 토론보다는 비교적 정제된 토론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정치 개혁과 권력 구조 개편안을 놓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내 후보는 양당 구조와 대통령 권한 분산이라는 큰 틀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서로 상대의 진정성과 의지가 의심된다면서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어서 조명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조 발언에선 내 후보 모두 이상적 개혁안을 언급했지만 토론이 시작되자 공격과 반격이 충돌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비례대표 문제에서 민주당이 정의당을 배반했었다며 이번 정치개혁안도 진정성이 없다고 성공을 폈고 이재명 후보는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이 먼저 일으킨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우리 정의당을 뒤통수 치고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정성이 좀 의심이 많이 되고 제가 윤석열 후보님 보면 가끔씩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해가지고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겁니다. 심상정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정치개혁은 법 개정 이전의 의지의 문제라며 민주당의 분발을 요구했고 동시에 윤석열 후보에겐 정치개혁 공약이 대체 뭐냐고 따졌습니다. 의지를 빠른 시간 내에 보여주셔야 진정성이 입증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일체를 사실 반대해 왔어요. 정치개혁에 대한 공약이 없으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중대 선거구제를 저는 오랫동안 제가 정치를 하기 전부터도 선호해 왔습니다. 협치 문제에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헌법 가치에 대해서 모두가 진정성 있게 공유를 한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협치가 가능하고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 경험이 없으셔서 제가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 제가 대신에 좀 내드리면 차기 정부 인재 등용 문제에선 현 정부의 인사 강행 문제가 거론됐는데 이 후보는 한계를 인정하며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통합내각 거의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그 30.4% 정도 해당하는 이렇게 임명을 강행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네, 이 진영 내에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 한계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진영을 가리지 말고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쓰자. 치열한 신경전이 오갔지만 내 후보는 차기 정부에선 승자 독식의 양당 구조를 깨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여야가 상대의 주요 공약 포인트를 겨냥해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의혹 당시 도이치모터스의 이사였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면서 내부 거래가 아니냐고 따졌고요. 국민의힘은 배수구에 버려진 대장동 문건을 최근 발견했다면서 이재명 후보와의 연관성을 제기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시작부터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다니던 서울대 최고 지도자 과정의 2010년 원후 수첩을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수첩에서 김 씨는 자신을 현직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때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이 벌어지던 때인 만큼 내부자 거래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등재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사였을 경우는 내부자 정보를 알고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혹이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비상근의 무보수로 홍보 활동을 도왔던 것이라 주가 조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2년 8개월을 통정매매, 거래매매 했다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 공소장에는 수익을 누가 얼마 받는지조차 기재도 안 됐어요. 그러면서 대장동 관련 문건 보따리가 최근 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발견됐다고 반격했습니다. 여기엔 이재명 후보가 성남 제1공단 공원 부지와 대장동을 분리개발하는 문건에 서명한 게 나온다며 특혜를 준 게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독대해서 거기에 대한 지금 결재를 지금 받은 걸로 이렇게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주범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장관은 작년에 이미 입수해 수사한 내용이라며 새로운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수사상으로 다 스크린된 문건이기 때문에 현재의 수사 경과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은 윤석열 후보의 시력검사 자료 제출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나서서 법무부에다가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판이에요. 나는 그거를 윤석열 후보가 안 하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고.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후보자도 아니고 공직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법사위는 결국 윤 후보의 시력 검사 자료와 이 후보의 수사 경력 자료를 함께 제출하라고 의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장관이 이재명 후보 측의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있던 점을 놓고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한 반면 박 장관은 의지와 관계없이 초대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 그의 후계자인 둘째 아들의 말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한테 3번이나 걸렸다. 아버지가 봐달라고 난리쳤다. 과거 윤 후보의 검사 시절 삼부토건이 검찰 수사를 번번이 빠져나갔던 배경으로 의심되는 봐주기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0년대 초 경기도 파주 운정 2지구 개발 사업. 건설업체들의 땅 매매 계약서 위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SM 종합건설 등 건설사들이 땅을 싸게 사려고 계약서상의 매입 시점을 조작한 겁니다. 2005년 수사에 착수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SM 장모 회장 등 5개 업체 대표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운정 2지구의 실질적 사업 지분을 절반 넘게 보유한 삼부토건은 수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시 이 사건 주임 검사였습니다.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은 윤 검사에게 10여 년간 명절 선물을 보내고 부인 김건희 씨와의 결혼에도 큰 역할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봐주기 수사 의혹이 거듭되었던 배경인데 논란을 키울 만한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조 전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시현 전 삼부토건 부사장이 최근 지인과 나눈 대화입니다. 그거 고양시에 걸린 게 그런 거예요. 삼부동 가지고 이것저것 지네들 개인적으로 투자하면 난리치고 그런 게 있어요. 가장 정확히 하는 게 윤총일 거야. 그걸 못 받는다고 하는 건데 너무 난리치고. 사업 당시 시행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이 드러났지만 조남욱 전 회장이 검찰을 동원해 막았다는 겁니다. 이후에도 삼부토건은 윤석열 검사에게 비리를 3차례나 적발되고도 무사했다는 게 아들 조 전 사장의 말입니다. 윤총한테 제일 걸렸거든요. 첫 번째 고양이 말고 장사. 그때 고양이에 있었어요. 주정지에서 걸린 거야. 물차 이거 도저히 안 된다니 봐줄 수는 없다는 얘기했는데 거기서 양반이 봐달라 난리치고. MBC는 발언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 전 부사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 측은 고양지청 수사 당시 삼부토건은 시행이 아닌 시공업체일 뿐이어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봐주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인천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기계에 끼어서 크게 다친 20대 노동자가 27번째 생일을 닷새 앞두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을 감지해서 기계를 멈춰주는 센서는 고장나 있었고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소식은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아침 9시 45분 26살 신모 씨가 크게 다친 인천의 자동차 부품 공장 레이저 기계실입니다. 전후와 좌우 두 축을 오가며 철판에 레이저를 쏘아 가공하는 기계인데 이 축을 오가는 장비에 신 씨가 끼인 겁니다. 원래 밖에서만 조작하고 기계실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기계가 오작동을 하면서 신 씨가 안에 들어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당시 사람을 인식해 기계를 멈춰주는 센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15분 만에 끼인 기계에서 겨우 구조된 신 씨는 일주일 만인 그제 끝내 숨졌습니다.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껴가지고 수동으로 일일이 풀어서 15분 걸렸다고 그러는데 기계만 안 고장 났으면 안 죽었다. 제대하자마자 취직해 5년째 일해온 신 씨는 신입사원에게 장비를 안내하고 있었는데 이날 사고를 목격한 신입사원은 바로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씨가 숨을 거둔 건 27번째 생일을 불과 닷새 앞둔 날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일만 했는데 하루아침에 우리 아들이 저 세상을 간다는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고요. 경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 공장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다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근로자 수는 65명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대표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레이저 기계실의 센서 등 안전설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안전관리자도 지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업무 중입니다. 나가세요. 못 잡을까요? 신 씨의 유족들은 숨진 신 씨의 장기를 다른 환자들에게 기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아들 같은 일이 어느 자식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게 부모 마음이고.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오미크론의 유행이 다음 달 중순쯤에 하루 25만 명으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정부가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여서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도 내놨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확진자의 동거 가족이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격리를 하지 않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오늘 코로나 소식은 박윤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일선 보건소는 신규 확진자의 동거 가족들이 백신을 접종했는지 안 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가 아니면 7일간 격리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 작업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40명 정도 하면 진짜 아침 9시서부터 저녁 7, 8시까지 풀로 하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을 했든 안 했든 격리가 면제됩니다. 3월 1일부터는 동거 가족에 대한 격리를 수동 감시, 즉 방역당국과 함께 스스로 격리 수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수동 감시 기간 중 첫 사흘 동안은 집에서 대기가 권고되지만 말 그대로 권고일 뿐 일상생활을 해도 됩니다. 단 외출할 땐 꼭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검사 의무도 사라집니다. 그동안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분류될 때 그리고 감시 해제 전 PCR 검사를 2차례 받아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확진자가 검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와 7일 차에 신속항원 검사 권고만 받게 됩니다. 이미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도 1일부터 변경된 조치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밀접 접촉자 관리가 느슨해지면 숨은 감염자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동거 가족을 관리하는 데 행정력을 소모하기보단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에 대한 관리가 지연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피해들이 이제 더 중요해진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확진자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개학을 앞둔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학생과 교직원은 다음 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개주 은메달을 따고 공통적으로 언급한 선수가 있죠. 함께 시상대에 서지 못했던 박지윤 선수인데요. 오늘 동계체전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계주 대표로 합류했지만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해 시상대에 함께 서지 못했던 박지윤. 박지윤 선수도 같이 훈련하면서 준비하면서 고마운 마음도 컸고 올림픽 같이 온 박지윤 선수 언니들한테도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귀국 일주일 만에 나선 동계체전에서 짜릿한 막판 추월극으로 1000m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출전을 하지 못하긴 했어도 거기서 보고 배운 게 좀 커서 이번 대회까지 잘 치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대표팀 막내였던 서휘민도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올림픽 때 같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같이 못 뛰게 돼서 너무 아쉬웠는데 언니가 이렇게 1등하는 모습 보니까 기분이 좋고. 화려한 조명과는 거리가 먼 후보였지만 묵묵히 제 몫을 해냈던 박지윤. 4년 뒤엔 꼭 꿈을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힘든 거는 맞았지만 언니 오빠들이 되게 멘탈적으로 케어를 되게 많이 해주고 아무래도 욕심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열심히 잘 준비해 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지입니다.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베이징 겨울 패럴림픽에 출전할 우리 선수단이 오늘 결전지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추위 걱정 한시름
놓았더니 곧장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내일까지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공기가 탁하겠고요. 미세먼지 속에 비나 눈도 내립니다. 대부분 내리는 양이 적겠지만 오후 한때 서울 등 중부 내륙에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등 다소 요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강원 산지는 최고 8cm의 눈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밤에 시간당 3cm의 강한 눈이 내리겠습니다. 잇따라 바람까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도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특히 강원 산지는 순간 시속 90km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조한 날씨인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금세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화재 위험성이 커지겠습니다. 특히 기상청은 이번 주말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비나 눈은 내일 오전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낮 동안 그 밖의 내륙에서 오겠고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3도, 부산 4도, 전주 1도로 오늘보다 높아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날이 말끔해지겠지만 아침 기온은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이 저의 마지막 진행이었습니다. 3년 8개월 동료 기자들의 취재물을 적어도 훼손하지는 말자고 제 깜냥 안에서 단어 하나, 어미 하나 고민해 왔습니다. 앵커로서 미숙했을 수는 있지만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제 아이가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준 이 펜을 쥐고 있어서 더 그래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격려 혹은 질책이 저를 성장시켜 주셨고 MBC 뉴스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저는 다시 취재 현장으로 돌아가서 MBC 뉴스 구성원의 한 명으로 제 몫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성장경, 이재은 앵커가 인사드립니다. 2022년 2월 25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